김정아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 대북 지원 문제가 지금 많이 이슈에 올라가지고 그 파악의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제목 보고 좀 놀라셨나요? 제가 너무 세게 나갔나요? 네, 코로나 대북 지원 천만에 폭격키로 지원 물자 투하라는 제목을 제가 왜 달았을까요? 네, 영상을 보시면서 그 제목의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폼페오가 코로나19 대응의 대북 지원 수용안에 대해서 지금 발언을 해서 이 이슈가 지금 갑자기 떠오른 것 같습니다. KBS가 3월 27일 기사로 지금 이 기사를 내보냈는데, 폼페오 장관이 26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베네수엘라의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미국의 계획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북한도 비슷한 상황에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슈가 된 쟁점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에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에 봤듯이 이런 나라들의 일부들에서는 인도적 지원이 제공될 때 흔히 거절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란에도 인도 지원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비교를 했지만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닌가. 너네도 수용을 해라. 이 기회에 우리 비핵화 협상 한번 해볼까? 라는 이런 제안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에 착착 발을 맞춰서 VOA가 3월 28일 날 유럽연합이 이번에는 대북 제재 완화 요구에 안보리 결정이 우선이다 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유럽연합의 외교안보 담당 대변인이 바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대북 제재 완화를 해야 한다는 UN 인권 최고 대표의 동의 주장에 VOA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고, 이러한 UN 대북 제재의 완화 해제 여부는 안보리 결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기사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3월 27일, 28일 연속 지금 이 기사가 터지는데, 여기에 또 발맞춰서 데일리 NK가 이번에는 3월 27일 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폼페오 발언 뒤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하고도 분명히 연동이 되어 있고, 통행을 차단을 했던 조중 우이교의 정상 운행을 위해서 안전점검과 수리가 26일날 중국인들에 의해서 하루 동안에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 조중 우이교 같은 경우에는 북중 무역의 70%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많은 물량이 오가던 곳입니다. 작년 1월 말에 코로나 확산 때문에 지금 통행이 중단되었던 곳이에요. 근데 바로 자유아시아 방송이 또 3월 27일 기사로 북 코로나 관련 분배 감시 협조해야 해 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북한이 내보낸 기사인 줄 알고 기사 내용을 다시 들어가서 쭉 읽어보니까 결국 북한 내용이 아니라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은 의료 물자를 지난 기간에 김정은 측근과 고위 간부 등 정권 유지에 필수인 고위층에 우선 제공할 가능성이 다분하기에 올바른 분배 감시 체제가 필수지만 북한이 거절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는 핵심을 찍었네요. 북한이 우선순위는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서 현실적인 방역 계획을 추진하는 것보다 내부로 반입된 의료 물자의 활용에 최대한 자체 지휘권을 확보하고 국제기구의 감시 체계를 가능한 축소하자는 데 있다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4개를 줄줄이 쭉 보고 나니까 대북 지원 관련된 우리 탈북민들의 입장이 좀 일관되어 있습니다. 대북 지원을 할 바치고는 차라리 대북 전단을 날리자. 이것이 탈북 단체장들의 기존 오래된 입장이었습니다. 저 역시 거기에 동의하고요. 왜 제가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냐. 저 역시도 탈북민이기 전에 저는 북한에서 그 대북 지원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탈북민들 중에도 또 대북 지원 관련돼서 다 같이 이런 입장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슈의 가장 핵심은 대북 지원을 해야 되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대북 지원 해야 된다, 아니면 북한 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북 지원하면 안 된다 라는 입장으로 갈려집니다. 그러면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대북 지원의 경험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린다면 2000년대 초반에 10년 동안 군에 종사하던 저의 군과의 작별을 하고 제가 시집을 갔죠. 북한에서 시집을 갔는데 그 지역이 평안남도 문덕군이라고 좀 농촌 지역입니다. 숙촌 문덕, 평원부터 숙촌 문덕은 12삼천리 볼로 그 벼가 정말로 잘 되는 곳입니다. 쌀밥이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북 지원을 농촌이라는 곳에 시집을 가서 거기 가서 처음으로 제가 겪었어요. 그 겪게 된 동기가 바로 보릿고개였습니다. 보릿고개란 말을 제가 청진시 한복판에서만 살다가 보릿고개란 말을 거기 가서 제가 처음 들었는데 실제 농장에선 보릿고개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릿고개란 얘기를 거기서 들으면서 그 보릿고개 때 첫해 제가 시집간 해 그 다음에 보릿고개 때 그때 갑자기 작업반에서 다 모이라는 겁니다. 그래 일단 나가봤더니 장군님 배려로 덜더 말고 더더 말고 딱 그 현실 그대로 제가 전달합니다. 분명히 저는 그때 들었습니다.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로 적들이 벌벌 떠면서 조공을 갖다 바치듯이 식량을 갖다 바쳤다. 우리 장군님의 대범한 비범한 그 담력에 적들이 벌벌 떨었다. 이러면서 옥수수 10kg를 각 세대당 하나씩 줬습니다. 1인당도 아니고 세대당 10kg입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 받았죠.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보릿고개 지금 집에 식량이 다 떨어지고 정말로 풀을 뜯어다가 죽을 써 먹을 정도로 그리고 옥수수 1kg 오이 한 10kg를 팔아서 옥수수 한 500g 한 kg 요렇게 조금 사다가 그것을 가루를 내서 쌀로도 못 먹고 가루를 내서 시금치라던가 냉이라던가 이런 풀을 떠다가 물 끓여서 옥수수 가루 몇 개를 조금 식량 있는 집들은 수제비로 떠먹고 식량이 없는 집들은 그것을 강냉 풀죽처럼 써먹습니다. 저 살아 생전에 처음으로 그걸 경험하고 저도 기함을 했던 첫 시기였어.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에게는 그 옥수수 10kg가 정말로 황금보다도 더 소중했거든. 근데 그때 이것을 가을에 어떻게 한다는 말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감개무량함이 쭉 지속이 돼서 연결이 돼서 가을이 왔어요. 분배를 타는데 갑자기 10kg를 떼는 겁니다. 그것도 쌀 10kg. 그래서 이 쌀 10kg 뗀 게 뭐냐고. 저는 난생 처음 그런 분배를 받아봤으니까 그게 이 작업반에서 준 그 분배 목록에 0이에요. 0. 그래서 다 따지고 보다가 결국 그 10kg가 나왔습니다. 그래 이 10kg가 뭐냐고 가서 그 경비한테 따졌어요. 그랬더니 야! 봄에 너네 장모님 배를 옥수수 10kg 먹은 건 생각 안 해? 그거 10kg 가을에 분배해서 재웠단 말이야. 근데 쌀로 10kg를 재한 거야. 그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옥수수 10kg 장마당에 나가도 그 당시 그 농촌에 있는 이자꾼들도 그런 고가 이자를 안 붙였습니다. 옥수수 10kg에 쌀 10kg입니다. 원래대로 정확히 계산을 하려면 그 농촌 풍습에는 옥수수 10kg에 벼 10kg여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벼 10kg는 이쪽에 정리를 하게 되면 쌀이 70% 나오는 걸로 보통 환산을 하기 때문에 벼 10kg에 옥수수 10kg가 원래 국가가 하려면 그것이 정확한 겁니다. 근데 쌀 10kg를 떼는 거예요. 그때 작업반에 쭉 쌓여진 자료들을 봤습니다. 옥수수 10kg 받을 때는 그 자료를 제가 못 받댔어요. 그 자료들에 대한접십자라고 딱 써있더라고요. 대한접십자가 뭐야 이랬더니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나라들 이렇게 지원하는 데겠지 뭐. 저거는 남조선 놈들 기간이 아니야. 당시 그 작업반에 모였던 주민들은 이런 얘기를 했댔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죠. 여기에서 대한접십자라는 말을 왜 저희가 몰랐을까요? 대한민국이란 용어도 저희는 북한 안에서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탈북민들이 제3국을 탈북하는 과정에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나는 기어이 남조선에 간대요. 근데 보내주면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아니요, 대한민국이 어딘지 모릅니다. 저는 남조선에 가겠습니다. 이런 황당한 사태,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난다. 북한은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합니다. 남조선이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남조선 괴뢰도다. 남조선 인민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접십자와 대한민국이 어딘지, 한국이 어느 나라인지를 당시에는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 주민들은 이제는 한류 열풍이 많이 불면서 한국이라는 그 용어를 많이 익숙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국의 영화를 많이 접하는 오픈된 주민들에 한해서만 있지, 어느 시골에 있거나 아직 한류 열풍에 접하지 못한 이런 분들한테는 제외 대상이겠죠. 저의 이런 증언을 들어보면 대북지원 보내야 될까요? 제가 한국 와서 어떤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중국 국경에서 북한 고아원들의 빵을 보내기 위해서 빵 공장을 차린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저희한테 들려주신 이야기는,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질문했습니다. 그 빵이 제대로 북한 고아들에게 가겠습니까? 다 뺏기고? 자기네도 바로 그 문제가 우려였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쌀도 보냈다가 밀가루도 보냈다가 결국 그것이 아이들한테 직접 못 가고 다 다른 데 가기 때문에 결국 빵 공장을 차렸답니다. 그리고 그 빵 공장에 안에다 잼이라든가 뭐 이런 크림이라든가 치즈라든가 이런 걸 넣기 때문에 유통기간을 가장 짧게 정했답니다. 유통기간이 조금 더 있는 것도 우선 짧게 더 정했답니다. 그리고 북한 고아원에 가서 애들이 그 자리에서 그 빵을 1인당 3개씩 앉아 먹는 걸 보고 돌아오거나 나머지는 두고 온답니다. 이렇게 되면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먹이는 게 어차피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북한 정부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해서 막았답니다. 그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대북 지원합니다. 탈북민단체가 왜 대북 지원을 그렇게 막을까요? 바로 이 기사들에서도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측근과 김정은 그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고위층 상위 1%에게 바로 그 대북 지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또 고가로 장마당에 내다 팔아서 그 팔한 금액이 다시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유통 과정을 막기 위해서, 진짜 북한 주민들한테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탈북민 단체들은 대북전단, 그리고 지금은 그 대북전단이 주민들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 반대를 위해서 이제는 인천, 강화도나 이런 밀물 썰물 통해서 이제는 쌀로 뿌리죠. 북한 정부를 누구보다 더 잘하는 건 탈북민들입니다. 그 체제에서 배고름을 알았고 그 체제에서 부모, 형제, 가족을 땅에 묻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무슨 대북 지원을 합니까? 대북 지원이란 북한 정부에 김정은처럼 몸무게가 너무 나가서 자기 체중도 이기지 못한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들어가야 되는 게 진짜 대북 지원 아닌가요? 대북 지원의 명분을 너무 흐려지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방송의 제목을 천만에 폭격기로 지원 물자 투하하라, 말 그대로입니다. 대북 지원, 그런 북한 당국의 절차, 주민들을 생각 안 하고 국가가 국가로서 국민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 여기는 그런 정부도 아닌 그런 정권에게 주지 말고, 미국 폭격기 북한 몰래 잘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런 폭격기로 밤에 뿌리세요. 직접 북한 땅에 들어가지 않고 공해상에서 풍선을 달아서 직접 코로나 관련된 약품들 많이도 포장 말고 딱 1인용으로 작게 마스크 몇 장씩 넣으면 무게 많이도 안 나갑니다. 알약하고 그거 무게 개당 풍선 달아서 폭탄처럼 투하해 버리세요. 공해상에서 투하하면 바람 따라서 북한 주민들한테 다 들어갑니다. 지금 미국 위성 얼마나 발달됐나요? 주민들이 사는 지역, 그리고 특히 북한의 산 지역에도 많이 투하하십시오. 왜 산이 가장 유리하냐? 북한 고위층들은 산에 나무하러 안 다녀요. 산에 풀뿌리 캐러 안 다녀요.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산에 풀뿌리 캐러도 다니고
산에 나무하러도 다니는 게 바로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들의 진짜 지원, 이게 대북 지원 아닌가요? 북한 대북 지원 말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래서 방송 나가서도 제가 가장 많이 화를 냈던 부분이 대북 지원 문제, 너무 안타까웠어요. 대한민국이 주적으로 밝힌 북한 정권이 붕괴되어야 이 한반도의 통일이 제대로 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정권을 유지하라고 계속 대북 지원을 갖다 줍니다. 대북 지원만큼은 0.0001%의 양보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게 누구의 뱃속에 들어가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그때 그 쌀10kg, 저한테는 우리 3인 가족이 옥수수를 바꿔서 그걸 다시 죽으로 써먹었으면 2달 넘는 식량이었습니다. 그 체제에서 그런 북한 정권의 악행을 겪어본 사람들의 말 제발 좀 꼭 들어주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